정청래 대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요, 사생결단 정국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청래 대표가 애초부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확실히 규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 장 대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표님 당선 소식에 당선 축하의 말도 건네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좀 호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정치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부분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김진욱 대변인, 아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대표니까 장 대표가 더 품어야 된다는 취지라면 집권 여당 당 대표면 기자들이 어쨌든 물었으면 뭐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뭐 비판을 할지언정 그냥 가겠습니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저 상황에서 걸어가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과연 그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선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윤 어게인 또 반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극우마저도 포함시키고 끌고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장동혁 대표하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말씀 끊어서 정말 저는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정 대표가 그러면 그냥 내란 정당 해산 심판 무조건 할 거다. 장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대표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장 대표가 끌고 가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간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헌법에 분명하게 위반되는 위헌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예고하고 경고해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아니라 다른 사람 됐었어도 그 전부터 내란 정당 규정하고 있어서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 근데 저 마지막 결선 토론 때 당 대표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었고 오늘 아예 정 대표는 계절의 정이 없다. 나라에 야당이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최수영 평론가님 두 사람을 저희가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두 사람이 또 고향이 동양이더라 충청도. 충청 금산이고요. 장동혁 후보는 또 보령 출신입니다. 근데 그 고향이 비슷하다는 말고 강성당원과 유튜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간과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뭐 고향건 뭐 번외로 빼더라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층에 소구했던 그런 이제 굉장히 캠페인을 했고 또 하나 당원 주권주의를 둘 다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빅 스피커라고 불려지는 양쪽 진영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와 좌에 위치한 그런 이제 빅 스피커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그 유튜버까지도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까지 해주는 또 그런 좀 말하자면 그 정책 전환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예. 양쪽 진영의 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되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를 뭐 이제 한 분은 재선이고 한 분은 뭐 사선 이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는 안 만나더라도 일종의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간을 열므로써 어떤 식으로든 저는 9월 정기국회 정치적 공간 마련할 것 같아요. 강성당원과 유튜버 지지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는 두 대표지만 결국에는 저는 최소한의 접점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 현실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겠는데. 네. 그래야겠는데 초반 분위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정청래 대표보다 장도혁 대표가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불과 1시간 전쯤에 국회로, 정확히는 국민의힘으로 우상호 정무석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한번 그 현장 목소리 보겠습니다. 대표님 중앙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본인도 놀랐다고 했는데 사실 난이 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난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장 대표 얘기는 오늘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들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뭐 해도 보이콧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데 적절치 않다고 상대당이 추천한 역대 관례를 무시하고 인권위원 상임인권위원 1명, 비상임 1명을 부결시킨 거예요. 국회에서 물론 의결하게 돼 있는데 상대당에서 추천하면 의결을 해오곤 했잖아요. 물론 예전에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결격 사유와 관련돼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사안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추천에 대해서 그냥 부결시켜 버린 거 이 부분은 이제 협치도 없고 관례도 없고 정당 정치의 기본을 일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늘 멘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는 그 정청래 민주당과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읽혀지고 그렇다면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의 중간에 서든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직접 상대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국민적 지지를 조금 더 넓혀가고 지지를 올려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서로 국민의힘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청래 대표와 장도혁 대표의 면면들과 우상호 정무석이 난을 들고 축하 인사차 찾아왔던 첫 상견례 자리도 꽤 껄끄러웠습니다. 5위였습니다.